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교통 최종 승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될 확률이 매우 크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의 부동산 자산 증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밀접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나의 소중한 자산, 작은 씨앗이 그 일대에 묻혀져 있다면 내가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놀러 가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그 작은 씨앗은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고,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 나에게 커다랗고 맛있는 열매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현대그룹의 지상, 지중, 지하, 큰 그림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UAM 산업,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 스토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과의 연계성, 커다란 빅피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현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 아들 수연이도 나이가 6살, 7살 때도 이미 입에 현대자 달고 살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로의 대부분 차가 현대 또는 기아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현대가 앞으로 하늘까지 먹겠다는 커다란 플랜,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먼저 지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일까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대 지하철인데, 관련해서 최근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21년 5월 18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정몽구의 원피스 현대 로템 브라질의 꿈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만 읽어봐 드릴게요. 현대 로템 해외 법인 사업은 2018년 828억 원 규모의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을 따내는 등 지속적인 먹거리 창출 낭보를 얻어내고 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 한국의 전동차가 달리게 하겠다라는 커다란 포부 발표를 했고, 이미 2017년에 현대 로템은 상파울루 교외선 전동차까지 집어넣었죠. 현대차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지하철까지 현대그룹은 엄청나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더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지중입니다. 말하면 입 아픕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 최고의 자동차 그룹이죠. 바로 현대차 그룹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재미나고 간단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날 이러한 현대차 로고 너무나도 눈에 많이 익죠?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로고는 사실 1990년 10월에 현대 엘란트라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 이후에 91년도부터 소나타 엑셀 스쿠프까지도 적용을 했고, 92년 9월에 그랜저 2세대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로고가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H자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였다는 뜻으로 이러한 악수하는 모습의 로고를 상징적으로 만든 게 현대 오늘날의 로고가 되는데, 사실상 요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로고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출시된 현대자동차를 보면은 이러한 멋진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정고수 또한 외국에 나갔을 때 너무나도 자부심이 생김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까지 출시를 하고,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타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 또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 차 제네시스, 요즘 디자인도 너무나도 멋지게 잘 빼고 멋있는 차 만들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대차가 이러한 커다란 포부를 품고 있죠.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지금 위너 바로 테슬라가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2위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냥 허풍만 떤 게 아니라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 약 8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기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로 더불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굉장히 우수한 성적 거두고 있음에 틀림이 없죠.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시너지를 발생했을 때 미국 전기차 시장에 2위로 올라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지상의 큰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UAM 산업이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 제5원서 영화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감독 릭 베송, 브루스 윌리스, 게리 올드만, 말라 요요비치의 주연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제5원서 영화를 보면은 이러한 포스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커다란 빌딩 옆으로 비행체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UFO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기도 한데 이거를 현대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미래의 배달의 민족, 배달시키면 이렇게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기 흰색 옷을 입은 배달부가 22층, 23층쯤 가가지고 똑똑똑 창문에 두들겨요. 짜장면 왔습니다.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창문 열어. 하늘에서 짜장면을 받는 날 어쩌면 현대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주고 개발을 해준다면은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허풍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선 조종석이 없어요. 조종할 필요가 없는 비행체고 좌표 딱딱딱 찍으면 하늘 날아가지고 그 좌표에 떨어져서 거기서 도보로 걸어가서 집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러한 커다란 포부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도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제목도 너무 멋있어요. 하늘에서 펼치는 꿈의 모빌리티 기술 UAM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U 같은 경우에는 어반, A는 에어, M은 모빌리티, 즉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약자로 해석이 되고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런 모습,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모터쇼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설레는 이러한 사업 어떤 분이 담당하고 총괄 책임으로 앉아있나 봤더니 UAM 사업부장 사장으로 역임 중이신 신재원 님이 되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89년 나사에 입사를 해서 2019년까지 이곳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미국 항공우주 나사 워싱턴 본부 항공연구 총괄 본부장까지 영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그룹 UAM 사업부장, 부사장, 사장까지 승진을 하셨네요. 이러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현대차는 왜 꼭 하늘을 날아야만 할까요? 더불어서 미래의 큰 그림과 현재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화두로 대화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비행기의 조종사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예시로 이런 뉴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알카에다의 거물 알로라키 미 무인항공기 공습으로 피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안에 저 멀리서 조종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요. 사실 대부분의 혁명적인 개발, 대부분 군대에서 시작된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오늘날 사람이 탑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종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두 번째로 앞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그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 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의 발전으로 4-5명 정도가 태울 수 있는 이러한 비행체를 활주로가 필요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기존 항공기보다 안전하고 소음도 매우 적고 더불어서 가격도 기존 비행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헬기보다도 싸다. 마지막으로 항공사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이 6가지가 현실화가 되면은 교통의 혁명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문제도 있더라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게 있나 살펴봤더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이며 법안의 개선일 것이다. 적기에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승패가 갈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자,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될 것인데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UAM 산업을 엄청나게 키울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항상 이 부분이 문제죠.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규제, 법률, 규정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면 사실 실컷 개발해봐도 쓸모가 없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죠. 커다란 도심 속에 요즘에 킥보드 많이 타고 다녀요.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법률로 이렇게 정했죠. 헬멧 쓰고 속도 정하고 2명 이상 탑승하면 안 되고 이러한 다양한 규정을 내놨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멧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탑승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 산업이 굉장히 많이 죽은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 부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UAM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 뻗고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UAM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총 37개의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중 핵심 발표자료 몇 가지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1년 3월 31일자 수요일날 나온 보도자료가 되겠고요.
이 자리에 모여 회의한 기관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지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러한 많은 부처가 모여서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핵심 제목은 이거죠. 25년까지 상용화하고 35년에는 대구까지 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도심지역 인구 과밀화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환경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도시 공중공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체계인 UAM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뿐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 이 산업 좀 더 키워볼래?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 구상도도 이미 5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63개 소분류, 총 187개의 세부 분류까지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 부서마다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상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쪽에 이 사진 한 장만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부동산과 어떠한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진이 되겠는데, 참고 3번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한국형 도시망공교통 기술 로드맵 인포그래픽이라는 사진인데, 가장 먼저 빨간 동그라미죠. 우리가 흔히 아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 비행기의 단점은 무엇이죠? 활주로가 없이는 날 수도 없고 뜰 수도 없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돼야만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노란 색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중에 군에서 쓰는 헬기, 방송국에서 활용하는 헬기, 소방서에서 활용하는 헬기, 이러한 헬기 등이 있다면, 다음으로 초록 색깔 동그라미, 우리가 흔히 아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드론, 요즘 한강만 가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러한 드론과 더불어서, 자, 오늘의 주제 도시망공 모빌리티를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하늘 속에 날아다니도록 하겠다라는 빅피처가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핑크 색깔 동그라미 한번 쳐봤어요. 제가 왜 하트 모양으로 동그라미 쳤냐? 결론은 이 모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땅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보신다면 조금 답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고층 건물 위쪽에 반드시 그러한 것들의 착륙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고층 건물 앞에는 대부분 제가 빨간 색깔로 네모 한번 쳐봤어요. 역사가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즉 결론은 이미 역사가 머무르는 곳에 UAM 헬기가 내려올 확률이 크고, 반대로 UAM 헬기가 내려오는 곳이라고 하면은 지하철이 들어갈 확률도 크다는 겁니다. 즉, 교통은 모이게 되어져 있고, 없던 교통편이 새로 생겨나면은 그곳일 때는 비싸지게 된다. 이 공식 정보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보도자료 하나 더 볼게요. 2020년 6월 2일자가 되겠고요. 2025년 같은 날로 표기합니다. 2025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 열도록 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뒤쪽에 붙어져 있는 첨부자료예요. 미국에서 또한 이러한 빅피처를 꿈꾸고 있고, 사진 보이실까요? 대부분의 옥상, 고층 건물에 착륙시키도록 하겠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산업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도시 무엇이 있나 봤더니 바로 화성 송산이 있고, 이 부분은 정보수의 땅 따먹기,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발표한 신세계,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 알아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의 화성국제 테마파크 2편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심 속 교통 최종 승자 누구가 될까요? 우선 기업으로 보면 현대그룹이 될 것 같고요. 정보수 발행 또한 UAM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 마음 간절히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채널은 부동산 자산 증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정보수 이 부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남들보다 그곳을 먼저 선점한다면 부동산 자산 증식 우상향 곡선의 맛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UAM,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기존에 없던 교통편이죠. 이러한 항공 모빌리티의 승하차장은 어느 곳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될 확률이 클까요? 정보수 감히 예상해 봅니다. 높은 건물로 가득 찬 빌딩 숲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이러한 곳은 이미 높은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가 됐을 거고, 이러한 지역에는 반드시 오늘날 역세권 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혹은 없다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바뀌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 인근의 토지는 분명히 한정이 되어져 있죠. 부증성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인데, 정보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선점하는 자, 어쩌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우상향 곡선의 맛, 그 달콤한 맛을 제대로 보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